아저씨, 그 나이에 커피 따르기나 하면서 뭐가 그리 즐거우세요? 거칠게 쏟아진 목소리에 카페 안이 순간 조용해졌다. 창밖 바닷바람 소리만 고요히 들릴 뿐이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신사는 묵묵히 커피 잔을 닦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이정수 68세. 바닷가 작은 마을에 자리 잡은 이 카페의 바리스타였다. 하지만 그가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이 마을 사람들조차 모른다. 단지 매일같이 조용히 커피를 내리고 따뜻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하는 사람이라 알고 있을 뿐. 그러나 오늘 마을로 새로 들어온 건물주 최소연의 한마디는 정수 씨의 가슴 속에 깊숙이 묻어두었던 감정을 건드렸다. 카페 파도 소리는 해안길 바로 옆에 위치해 있었다. 소박한 인테리어, 낡은 나무 의자,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바닷물결. 관광객보다는 마을 어르신들이 매일같이 들러 커피 한 잔 놓고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곳이었다. 이정수 씨는 매일 아침 여느 때와 다름없이 커피 원두를 갈고 손님들을 맞았다. 그의 손길은 정갈했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어주는 커피에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누군가를 대하듯 정성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날 문을 열고 들어온 한 여자가 모든 분위기를 바꿔버렸다. 최소연. 서울에서 내려온 40대 초반의 여성. 부동산 사업으로 성공해 마을의 오래된 상가와 건물들을 사들이고 있었다. 그녀의 옷차림, 눈빛, 말투 모든 게 이곳 마을과는 어딘가 이질적이었다. 여기 커피 얼마예요? 무심하게 물은 그녀에게 정수 씨는 잔잔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아메리카노 한 잔 3,000원입니다. 소연은 피식 웃었다. 요즘 이런 촌에서 커피 팔아서 남는 게 있어요? 그 나이에 더 좋은 일 할 수도 있을 텐데. 주변에 앉아있던 마을 어르신들의 표정이 굳었다. 그러나 정수 씨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커피 잔을 내밀었다. 따뜻하게 드세요. 오늘 바람이 많이 차네요. 정수 씨가 커피를 내리는 모습은 평범해 보였지만 사실 그는 한때 국내 대기업의 임원이었고 오랫동안 사업과 경쟁 속에서 살아오다 모든 걸 내려놓고 이 마을로 내려왔다. 화려했던 과거를 뒤로 한 채 조용히 사라져 작은 카페에서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커피를 내리는 삶을 선택한 이유는 누구도 알지 못했다. 오직 그의 아내만이 남편이 젊은 시절 얼마나 지치고 아파했는지 알 뿐. 최소연은 마을 곳곳에 상가를 사들이며 내가 여기서 제일이라는 듯 행동했다. 그녀에겐 돈과 권력이 전부였다. 그래서 노신사인 정수 씨가 굳이 카페에서 바쁘게 움직이며 살아가는 모습이 이해되지 않았다. 저렇게 살 바엔 내가 돈 몇 푼 주고 편하게 지내라 해도 싫다 하겠지? 소연은 자리에 앉아있는 마을 주민들에게도 은근히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날 밤 정수 씨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다. 여보, 오늘도 그 여자 때문에 속상했지? 아내는 밥상 위에 국을 놓으며 조심스레 물었다. 괜찮아. 그 사람도 언젠간 알게 될 거야. 정수 씨는 담담히 대답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서랍 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젊은 시절 정장을 입고 웃고 있던 자신의 모습. 그리고 뒤편에 비밀리에 해왔던 수많은 선행들과 마을을 위해 기부했던 기록들. 사람의 가치는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지. 이정수 씨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 언젠가 진심은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 며칠 후 파도 소리 카페 문이 또다시 쾅 소리를 내며 열렸다. 아저씨, 커피 한 잔. 오늘은 따뜻하게, 빨리 좀요. 최소연은 여전히 고압적인 목소리로 주문했다. 그녀는 마을에 온 지 2달 만에 상가 4곳을 사들였고 주민들 사이에서 서울 여자라는 별명이 붙었다. 겉으론 웃지만 속으로는 모두가 그녀의 행동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정수 씨는 묵묵히 커피잔을 준비했다. 주변 어르신들은 그녀의 말투가 불편했지만
굳이 말할 용기는 내지 못했다. 커피를 내놓은 정수 씨에게 소연은 또다시 툭 던지듯 말했다. 아저씨, 혹시 이 카페 얼마면 팔 생각 있어요? 내가 여길 통째로 사버리고 싶네. 사실 이런 데서 평생 커피 타고 계신 거 안쓰러워서 하는 말이에요. 카페 안에 있던 주민들 얼굴이 굳어졌다. 하지만 정수 씨는 여전히 담담했다. 여기 카페는 팔 생각 없습니다. 돈보단 이 공간이 저한테 더 소중하거든요. 소연은 코웃음을 치며 자리를 떴다. 카페를 나선 소연이 사라지자 마을 어르신 중 한 분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정수 씨, 저 여자 왜 저리 오만한 거요? 자꾸 마을 분위기를 헝클어 놓네. 정수 씨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분도 아마 마음속에 허전한 게 있어서 그런 걸 거예요. 그럴 땐 더 크게 보여주고 싶어지잖아요. 하지만 속으로는 알 수 없는 무거운 감정이 가슴 깊이 가라앉고 있었다. 그날 오후 한참 장사하던 중 단골 할머니 손님이 조용히 말했다. 정수 씨, 나는 알겠어. 서울 여자야 절에 봬도 외로워 보여. 그렇지만 말 한마디가 사람 마음을 참 상하게 하지. 정수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로도 사람을 품을 수도, 다치게도 할 수 있다. 그날 밤 정수 씨는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서류 뭉치를 꺼냈다. 마을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기록들. 그가 대기업 임원이던 시절 직접 이름을 숨기고 이 마을 복지관과 도서관 건립을 지원했던 서류였다. 굳이 내세우지 않아도 되는 것들. 사람들 마음속엔 결국 진심이 남는 법이지. 아내는 조용히 남편 옆에 앉았다. 여보, 그 여자 참 속상하게 굴어도. 나는 당신처럼 묵묵한 사람이 제일 멋있어. 정수 씨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 사람도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사람을 판단하는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며칠 후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최소연이 마을 중심 상가를 모두 사들여 새로운 리조트 사업을 시작하려 한다는 이야기. 주민들은 불안해졌다. 동네가 변하는 것 아니냐며 걱정했고 파도소리 카페 역시 소연의 타깃이라는 말이 퍼졌다. 정수 씨는 마을 사람들의 걱정을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리고 문득 마음 한구석에서 오래전 자신이 왜 이 마을을 택했는지 다시 떠올렸다. 돈과 성공으로 가득했던 지난 삶 속에서 가장 놓치고 있었던 것. 진심과 사람의 온기. 다시 보여줄 때가 됐군. 며칠이 지나고 마을 전봇대에는 낯선 공고문이 붙기 시작했다. 마음 상가 리모델링 사업 착수 예정 건물주 최모 씨. 파도소리 카페 맞은편에 있던 작은 쌀가게, 오랜 세월 운영되던 동네 미용실, 모두 리모델링 대상으로 표시돼 있었다. 마을 주민들은 삼삼오오 모여 웅성거렸다. 정수 씨, 저기 저 쌀가게 아줌마도 곧 가게 비워야 한대. 서울 여자 동네 통째로 바꿀 심산인가 봐. 커피를 마시던 마을 어르신들의 얼굴이 어둡게 변했다. 마침내 파도소리 카페도 소문의 중심에 올랐다. 최소연이 카페를 리모델링해 세련된 프랜차이즈 카페로 바꾸려 한다는 이야기가 퍼진 것이다. 정수 씨, 그 여자 정말 이 카페도 넘기라고 하면 어쩔 거야? 주민들이 걱정스레 묻자 정수 씨는 잔잔히 웃으며 대답했다. 여기 카페는 내가 지킬 거예요. 돈으로만 가치를 따질 수 없는 곳이니까. 하지만 정수 씨의 마음도 편하지만은 않았다. 마을 회관에서도 술렁거림이 이어졌다. 노인 회장님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정수 씨, 사실 나도 걱정이야. 소연 씨가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마을 분위기 다 바뀌는 거 아닌가 싶어. 정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는 다짐하고 있었다. 이 마을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켜야 할 이유를. 날 저녁 마을 주민 중 한 사람이 카페에 들어와 조용히 말을 걸었다. 정수 씨, 옛날에 복지관 지을 때 큰 돈 낸 사람이 정수 씨였다는 말, 진짜요? 정수 씨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미소 지었다.
그때 이름은 밝히지 말아 달라고 했는데 소문이 돌아버렸군요. 사실 몇 년 전 마을 복지관과 도서관, 아동센터 건립을 위해 익명으로 거액을 기부한 사람이 바로 이정수 씨였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이 그 일을 했다고 말한 적이 없었다. 내가 조금 가진 걸 필요한 곳에 쓴 것뿐이에요. 크게 이야기할 일은 아니죠. 소문이 퍼지자 마을 주민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정수 씨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우린 그냥 커피 잘 내리는 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정수 씨는 여전히 담담하게 웃으며 말했다. 사람은 다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최소연은 여전히 상황을 모르고 있었다. 그녀는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 관계자들과 회의를 하며 파도소리 카페 자리에 세련된 카페를 세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 가게 깔끔하게 정리해서 계약만 하면 돼요. 돈이면 다 되니까. 밤이 깊어가고 카페 문을 닫은 정수 씨는 다시 바닷가에 앉았다. 멀리 파도가 부서지고 달빛이 반짝인다. 그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떠올렸다. 젊은 시절 돈과 지위에 집착하며 수많은 경쟁 속에서 지쳤던 시간.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이 마을로 온 이유는 바로 이렇게 소박하게 사람들과 웃으며 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다시 잃을 순 없어. 여긴 내 두 번째 인생이고 이 마을 사람들은 내 가족이니까. 정수 씨의 눈빛이 단단해졌다. 파도소리 카페에 유난히 사람들이 붐비던 날. 이 카페 계약서 준비했습니다. 정수 씨, 깔끔하게 넘기시죠. 최소연이 매서운 눈빛으로 서류를 내밀었다. 카페 안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주민들, 단골 손님들 모두가 숨을 죽였다. 이정수 씨는 고요히 그녀의 서류를 바라봤다. 정수 씨는 조용히 커피 잔을 닦던 손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죄송하지만 여긴 팔 수 없습니다. 소연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왜요? 더 좋은 조건, 더 큰 돈 드릴 수 있는데. 정수 씨는 고개를 저었다. 여긴 제 삶의 일부이자 마을 사람들의 공간입니다. 돈으로만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카페 구석에서 지켜보던 마을 어르신 한 분이 입을 열었다. 정수 씨, 우린 이 카페가 마을의 심장이라고 생각해. 여긴 돈보다 중요한 게 많은 곳이야. 다른 주민도 조용히 거들었다. 우리 모두 당신 덕에 많은 걸 배웠어요. 돈 많다고 권력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니라는 거. 소연은 처음으로 당황했다. 서울에서라면 언제나 돈과 계약서 한 장이면 끝나던 일이 여기선 전혀 먹히지 않았다. 이 조그마한 카페 하나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정수 씨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여기서 우리는 매일 커피 한 잔 나누며 서로 안부를 묻고 웃고 삽니다. 그 소박한 시간들이 쌓여 인생이 되는 거지요. 그날 밤 소연은 혼자 바닷가를 거닐었다. 달빛 아래 들리는 파도 소리, 마치 이 마을 사람들이 자신에게 전하려던 말처럼 들렸다. 생각해보면 그녀도 한때 외로웠다. 어린 시절 부모 없이 자라며 세상은 돈과 성공만이 자신을 지켜줄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런 그녀에게 이정수 씨와 마을 사람들의 따뜻함은 낯설고 불편했다. 며칠 후 카페 문이 열리고 소연이 조용히 들어왔다. 커피 한 잔 부탁드릴게요. 정수 씨는 아무 말 없이 커피를 내렸다. 여기 그냥 마시러 온 건 처음인 것 같네요. 소연이 고개를 숙이며 웃었다. 정수 씨는 잔을 그녀 앞에 내밀며 말했다. 커피는 원래 천천히 음미하며 마시는 겁니다. 그날 소연은 조용히 커피를 마셨다. 아무 말 없이 마을 주민들이 주고받는 소소한 대화와 웃음소리를 듣고 있었다. 속으로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일렁였다. 그토록 자신이 집착했던 가진 것들이 여기선 그리 중요하지 않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소연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넸다. 다음에도 국밥집 가면 같이 가요. 가끔 바닷가 정자에서 모여 수다도 떨어요.
소연은 어색하게 웃었지만 그 속에서 조금씩 얼었던 마음이 녹아내리고 있었다. 며칠이 지났다. 파도 소리 카페는 여전히 매일같이 문을 열고 고요한 바닷마을 속에서 커피 향을 피워냈다. 하지만 카페 안 분위기는 예전과 조금 달라졌다. 그날 이후 최소연은 매일 조용히 카페를 찾았다. 이전처럼 고압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조심스럽게 마치 처음으로 이 마을에 제대로 발을 디디는 사람처럼 주변을 둘러보았다. 정수 씨,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아있던 소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생각해봤어요. 그동안 내가 너무 가진 것만 믿고 중요한 걸 못 봤던 것 같아요. 정수 씨는 여전히 잔잔한 미소로 대답했다. 사람은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늦지 않으면 됩니다. 소연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을 이었다. 어릴 때 사실 저도 힘들게 자랐어요. 누구 하나 기대기 어려웠고, 그래서 돈이 전부라고 생각했죠.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하지만 이 마을에 와서 처음 느꼈어요. 돈으로 채울 수 없는 게 있다는 걸. 정수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여긴 그런 것들을 채워가는 곳입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도 소연을 조금씩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소연은 자신이 사들였던 상가 몇 군데의 임대료를 내리고 직접 가게 주인들을 찾아다니며 인사를 건넸다. 그동안 너무 몰랐어요. 이 마을이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어느 날 정수 씨는 카페 한쪽에 작은 간판을 걸었다. 마을 사랑방 매주 수요일 주민 모임. 첫 모임 날 어르신들, 아이들, 젊은 부부들까지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그리고 소연도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그 자리에서 정수 씨가 말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 그게 결국 우리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것 아닐까요? 어느 날 정수 씨는 카페 한쪽에 작은 간판을 걸었다. 마을 사랑방 매주 수요일 주민 모임. 첫 모임 날 어르신들, 아이들, 젊은 부부들까지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그리고 소연도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그 자리에서 정수 씨가 말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 그게 결국 우리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것 아닐까요? 모임이 끝난 후 소연은 조용히 정수 씨에게 다가왔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한테 가장 중요한 걸 가르쳐 주셔서. 정수 씨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우리 모두 조금씩은 길을 잃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지요. 그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해가 지고 바닷가에 나란히 앉은 정수 씨와 소연. 잔잔한 파도 소리, 붉게 물든 하늘 아래. 두 사람은 오래도록 아무 말 없이 바다를 바라봤다. 그리고 소연이 조용히 말했다. 이제는 이 마을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나도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싶습니다. 정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럼 이제 시작이지요. 그날 이후 파도 소리 카페는 더 많은 사람들의 웃음과 이야기로 가득했다. 소연은 마을 주민들과 함께 바닷가 축제를 준비했고 카페에서는 매일 커피와 함께 사람들의 온기가 오갔다. 누군가는 돈과 성공을 쫓아 달려가지만 이곳 작은 마을 사람들은 매일같이 가장 소중한 것들을 커피 한 잔에 담고 있었다. 그리고 정수 씨의 마지막 내레이션이 흐른다. 진짜 부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데 걸리는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결국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기로 선택했다는 것.